안녕하세요. 너의 고민을 말해봐. 너고말 상담실의 윤소연입니다. 오늘도 멋진 두 분의 선생님 모시고 여러분들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학부모님께서 고민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어떤 고민일 걸로 예상을 하세요? 글쎄요, 학부모님이시니까 아무래도 성적? 요즘 학생들이 사춘기가 빨리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부모님과 학생 간의 소통이 잘 안 되는 점? 성적과 소통 모두 다 포괄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 바로 아이의 스마트폰입니다. 방금 두 분 표정 보니까 아주 이해를 잘 할 것 같다 이런 표정이신데요. 인정하십니까? 인정합니다. 스마트폰 참 걱정이 많은 물건이지요. 스마트폰은 뭐 해줘도 고민이고 안 해줘도 고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학부모님께서는 도대체 스마트폰의 어떤 점 때문에 고민이신지 저희가 사연을 먼저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맞벌이를 하다 보니 아이와의 연락이 수월했으면 하는 마음에 스마트폰으로 개통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 스마트폰 때문에 저는 흰머리만 늘어갑니다. 스마트폰을 갖게 된 순간부터 이 스마트폰만 보면 책 한 통 읽지 않아요. 그렇다고 잔소리를 하면 아이가 스마트폰을 몰래 하거나 짜증을 내서 아이와의 사이도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고요. 요즘 학교에서 교과서를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아이도 스마트폰 때문에 학습 능력이 떨어지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스마트폰을 좀 멀리하고 책을 좋아하는 습관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연을 보내주신 학부모님 마음도 이해가 가는데 사실 어른들도 스마트폰을 한번 하기 시작하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렇다고 뭐 스마트폰을 안 해줄 수는 없잖아요. 전문가들은 스마트폰을 최대한 늦게 사주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긴 하는데요.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죠. 어쩔 수 없이 스마트폰을 사용해야 되는 환경이라면 무조건 사용을 규제하는 게 아니라 가족들 모두 지킬 수 있는 규칙과 규율을 정해놓고 적당히 사용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이만이 아닌 가족 모두가요? 네, 그렇죠. 우리 어른들이 먼저 자신의 생활을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스마트폰을 오래 하는 모습을 학생들에게 보여주면서 학생들 보고는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떤 학생이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미 스마트폰 중독은 학생들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 어른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가족회의를 통해서 적절한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정하고 정해진 시간이 모두 끝나면 가족들끼리 그 스마트폰을 같은 장소에 한데 모아 보관해서 다음 날까지 사용하지 않기 이런 약속을 정해서 가족 모두 실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마트폰 종량제라고도 할 수가 있겠네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만큼만 사용하는 거죠. 이거는 정말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부모님들의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아이들이 또 스마트폰에서 게임이나 영상 등에 좀 무분별하게 노출이 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요새는 제가 보니까 그 자녀들의 휴대폰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어플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런 유용한 어플을 이용하게 되면 유해 정보 차단에 도움이 될 듯 합니다. 네, 그런 어플이 있네요. 그런데 오늘 사연 주신 학부모님은 아이가 스마트폰을 많이 하는 것도 고민이지만 책을 읽지 않는다는 것도 고민이라고 하셨어요. 책을 좋아하는 아이는 아무래도 모든 부모님들의 로망이잖아요. 꼭 부모님의 로망이어서가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이런 책을 가까이 하는 습관은 정말로 중요한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시절 독서 습관이 평생 간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너고말 상담실을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는 습관을 길러주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아이에게 책 읽는 습관을 들여주기 위한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예, 제가 학생들을 가르쳐 보니까 똑같은 친구들이 단 한 명도 없어요. 학생들끼리 이렇게 보면 성격이 다르듯이 흥미있는 분야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들께서 먼저 우리 아이가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가지는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학생이 곤충을 좋아하면 곤충에 관한 책부터 읽게 해서 독서는 즐거움이라는 것을 알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이가 곤충에 관심이 있으면 곤충책, 또 공룡에 관심이 있으면 공룡책,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아요. 그리고 책을 읽고 난 후에 부모님과 학생들이 함께 독후 활동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집에서 부모님들이 책을 읽는 습관이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다면 그 학생들도 부모님을 보고 따라할 가능성이 높고, 또 한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독서가 즐거움으로 느끼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도서관에 간 다음에 학생들이 좋아하는 퀴즈 카페를 간다든지, 아니면 서점을 가서는 학생들이 축구를 하는 걸 좋아하면 서점에 가서 책을 읽고 난 후에 함께 운동장에서 축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학생들은 독서는 즐거움이라는 것을 쉽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든지 부모님이 먼저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네요. 결국엔 솔선수범이라는 말씀이신데, 우리 사연 보내주신 부모님 잘 들으셨죠? 스마트폰도 독서도 모두 이제 부모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성과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부모님이 먼저 좋은 습관을 좀 길러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좋은 부모가 되는 게 이렇게나 너무나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가장 좋은 선생님은 가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고민들을 함께 듣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여러분의 고민에 함께 공감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너의 고민을 말해봐, 너고말 상담실은 여기까지입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 저희의 상담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두 분의 멋진 선생님, 강희진 선생님 그리고 김민기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민이 있을 때는 언제나 너고말 상담실을 찾아주세요.